야, 코스피가 보자 3084선에서 시작을 하는 날이 왔네요, 여러분들. 오늘 뭐 고민 많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그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아침에 투자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허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야.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요 자리에서 이 시간에 3,000을 뚫었죠. 아, 그러니까요. 네. 막 박수 치고 그랬던 게 진짜 엊그제 같다는 표현이 아니라 진짜 엊그제잖아요. 엊그제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3084까지 지금 단숨에 가고 있습니다. 야, 이 숫자가 네. 특히나 선혜 씨, 저에게 우리 아침엔 투자에게는 얼마나 좀 의미 있는 숫자냐면 저희가 작년 8월 5일에 시작을 했거든요. 재무 씨도 그 생각했어요? 네, 저도요. 그날이 코스피 종가 기준 2,440선. 네. 야, 정말 뭐 다른 나라에 지금 사는 느낌, 네, 갖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게요. 거기다가 네. 전쟁이 이제 휴전 이런 얘기가 들리면서 사실 간밤만 해도 뭐 공격은 했는데 네. 이게 약속한 대련이다. 뭐 피해가 없었다. 네. 때렸는데 미리 알려주고 때린. 그렇죠. 뭐 이런 상황이면 이거는 이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방향으로 가다가 오전에 이제 휴전 얘기가 나오면서 네. 이 이슈도 이제는 사그라지나 지금 그런 국면이죠. 그러니까 네. 뭐 아직 완전하게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네. 그런 뉴스들도 좀 정리를 해보고요.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그래. 3,300, 이 전고점을 갈 수 있을까? 이거 언제 갈 수 있을까? 어떤 종목들로 또 힘을 내봐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러블리한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네. 세미나 좀 안내를 해드릴까요? 자, 대구와 네, 세미나 안내 전에. 세미나는 저희가 2부 조금 끝나고 전에. 지금 뭐 물밀듯이 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정보를 좀 네. 취합해서 여러분들께 공지를 좀 드려보도록 두 하겠습니다. 분 먼저 모셔보죠,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두 분이에요. 가장 사랑스러운 두 분. 저도 좋아해요. 네, 우리. 혼자만 좋아한다고 그래. 저도 좋아. 그러니까 개인 사기 아니라 이거는 네. 광주남매 우리 김대문 대리님, 나은경 대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카메라 누구부터 네. 비춰주실 거야? 네, 인사를 어디부터 가볼까요? 우리 PD님, 우리 김대문 대리님부터 인사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은.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NH투자증권 광주금융1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대문이라고 합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나은경 대리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금융센터 나은경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항상 우유빛깔. 네. 나은경 대리. 오늘 또 우리 네. 두 분께서는 또 하얀색으로 또 맞추신 오! 것 같아가지고. 네. 잘했다, 우리. 그죠? 눈이 부셔서 비교되는 것 같아가지고. 눈이 부셔서 어쨌든. 쳐다를 못 보게. 자, 일단은 두 분이 선혜 씨 제가 오는 네. 길에 옆에 따로 네. 공간이 좀 마련이 돼 있는데 거기서 계속 회의하면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간밤에는 중동발 이슈를 계속 다루려고 했는데 아이고 트럼프의 휴전 이야기 때문에 이게 쏙 들어가 버려가지고 오늘 완전 어떤 급변해서 맞아요. 진짜. 어떤 이야기를 네, 해야 될지 그러니까요. 그래도 일단 유가라든지 환율의 변동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즘 시장 굉장히 이벤트가 많았거든요. 뭐 우리가 관세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관세 있죠. 또 유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중동발 리스크가 있었죠. 여기다가 또 FOMC 지금 계속 매파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어떤 고민 상담을 해드리면서 지내셨는지 우리 김대문 어드바이저님, 대리님 요즘에 참 많은 분들이 전화 올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맞아요. 사실은 대선 이후에 뭐 시장도 워낙 빠르게 올라오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말 동안 미국의 뭐 이란 직접 타격이라든지 또 어저께 나온 갑자기 오늘 아침에 속보로 나온 휴전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또 미국의 금리라든지 사실은 여러 가지 뭐 매크로적인 이슈들이 워낙 많은 장세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빠질 것 같으면서도 다시 회복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계속 좀 끌고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고객님들께서는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나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좀 어떻게 수익 실현에 대한 고민 또 이제 그동안 못 샀던 분들은 언제 조정이 나올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요즘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이 잘 가니까 담으셨던 분들은 어디까지 갈까? 맞습니다.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 이런 갈등과 맞아요. 아직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마음이 약간은 네. 급해질 수 맞아요. 있는 그런 네. 기분인 것 같은데 재무 씨 어느 쪽이에요? 저는 지금 급해 미치겠죠. 방송 중에도 들어가야 되나? 왜 내 것만 안 오르고 다른 것만 다 아, 이런 올라가나? 건데도, 맞아. 갈아타야 되나? 맞아요. 그래 AI로 가야 돼. 근데 제가 가면 AI 끝날 것 같아서 알려줘요. 그런 거 알려주세요. 뭐야, 선혜 씨. 그러니까 네. 어떠세요? 요즘 어떤 질문 제일 많이 받으세요? 사실 이제 말씀해주신 네. 것처럼 뭐 이제 3,200이 넘었기 때문에 3,000이 고점인지 이미 아니면 너무 정도가 아니라 네. 이거 3,100을 바라보고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걸 언제까지 어디까지 어. 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좀 조정이 나올 건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시고 근데 사실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 지금 3,100을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코스피가 지금 다 같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좀 올라오는 그런 주조들만 좀 많이 움직이는 상황이라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좀 지금 뭐 움직임이 좀 좋지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주조주로 좀 바꿔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네. 고민이 네.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보면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유가가 얼마나 올라갈까 맞아요. 불확실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시장 전반도 좀 견조했고 우리 시장 특히나 좀 견조했는데 맞아요. 네. 여기서 수급적으로 받쳐줬던 게 개인 수급입니다. 개인이 어제 또 1조 넘게 네. 매수를 해줬는데 이제 이쯤 되니까 예전에 뭐 동학개미 이런 맞아요. 단어 처음 예, 나왔을 개인들이 때 버텨줬었죠. 그러니까 네. 그때 생각도 좀 나는데 그때도 시장에 이제 계셨을 테니까 분위기가 좀 비슷해 아니면 차이가 있어요? 분위기가 네. 사실은 유사한 부분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팬데믹 당시 3,300을 갔을 때와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점은 네. 물론 이제 개인 예탁금이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좀 동일하지만 최근에는 좀 외국인 매수세 역시 좀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아요. 이제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거의 30조 원 이상을 팔았던 외국인들이 이제 5월에서 6월 두 달 동안 지금 현재 6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수급도 좀 받쳐주고 있다. 더군다나 작년에는 워낙 미국 증시에 투자해라라는 열풍이 좀 많이 있었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엔 뉴스 타이틀 보시면 뭐 사학개미들이 이제는 동학개미화가 되고 있다. 뭐 이런 뉴스 기사들도 환율 때문에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인의 어떤 예탁금 추이라든지 우리나라 증시를 받쳐주는 수급적인 요인은 계속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 분위기는 조금 덜 왔다? 안 왔다라는 생각이 들긴 한 정점은 아직 덜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왔습니까? 제 의견대로 뭐 동의하십니까? 어떠세요? 네, 저도 대리님? 이제 의견에 좀 동의하는 게 아직은 안 왔다? 예, 이 통상 상승장 같은 경우 네. 그때 저희 코로나 때도 이제 같은 경우인데 이 신용을 활용하는 레버리지 베팅이 좀 자금이 많이 늘어나는 게 네. 특징이에요. 근데 이 레버리지 베팅이 좀 늘어날수록 이 증시 과열의 좀 지표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항상. 예. 그래서 레버리지 베팅이 많이 늘어났다 하면 증시가 좀 과열됐다라는 신호를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이 코스피 상승률에 비해 레버리지 이제 베팅이 사실 크게 늘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과열됐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좀 추가 상승 여력이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럴 때 제가 이제 아침에 투자를 나오다 보니까 네. 제 주변 친구들은 제가 거의 뭐 애널리스트인 줄 알고 있어요. 네. 정보를 뭐 엄청 많이 듣는 줄 알고 있는데 저는 뭐 선혜 씨한테 물어보면 저희는 거의 뭐 얘기만 듣고 방송에서 끝내고 가는 거지. 예, 누가 뭐 추천해준 이 쪽집게가 없는데 사실 이 주변에서도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래 그러면은 두에빌 들어가야 돼? 뭐 대장주 네카오가 그렇게 좋다며 들어가야 돼? 사실 저는 이런 걱정이 들어요. 조금 전에만 들어갔어도 상관없는데 지금부터는 추격 매매로 이게 조금 고점에서 물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딱히 저는 어떤 말씀 못 네. 드리거든요. 근데 현장에서도 그런 질문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이 솔직히 가장 고민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시장이 여전히 주도주가 끌고 가는 장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다른 업종으로 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기는 한데, 제 개인적인 고객 상담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에도 주도주는 변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많이 드리고 있어요. 이제 상반기 때 뭐 시장을 이끌었던 조선방산 뭐 뿐만 아니라 최근에 삼성전자를 제외한 반도체 그리고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고 수주 잔고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유동성 장세 다음에는 실적 장세로 이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늘어나는 업종을 계속 길게 끌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도주가 많이 오르기는 했으나 지금은 조금 따라 붙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 야. 지금은 가는 종목이 계속 더 가는 간다. 타이밍이다. 네. 이런 관점으로 보고 계시고. 혜린님은요? 저 같은 경우도 음. 이제 사실 고객분들이 가장 고민을 하는 게 지금 너무 많이 오른 주도주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사실 삼성전자라던가 뭐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좀 눌려 네,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 이런 종목들로 해서 좀 안정적으로 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네. 그 고민을 2,800부터 고객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근데 아, 네.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사실 그때도 주도주들이 많이 이제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들이 계속 갔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도주가 바뀌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제 눌렸던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는 조금 어렵다. 그리고 특히 외국인 수급이 워낙 그 주도주 종목에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좀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수급이 네. 좀 더 받쳐주는 종목이 좋을 것 같다. 음.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미리 준비를 부탁드리고 했을 네. 때는 네. 사실 지정학적인 얘기. 유가 어떻게 될까요? 유가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얘기 사실 공부 진짜 많이 해 오셨을 맞아요. 텐데 네. 지금 대리님 어때요? 분위기 이제 쭉 오늘 아침에도 뉴스 네. 쭉 살펴보시고 오셨을 텐데 맞아요. 네. 좀 이제 이런 얘기는 당분간은 안 해도 마음 놔도 되는 상황 같으세요? 어떠세요? 이제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맞아요. 지정학적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네. 사실 저도 주말부터 가장 많이 봤었던 지표 중에 하나가 WTI 가격 움직임이었는데 지금 아침에 이제 휴전과 관련된 속보가 나오고 나서 원유 가격이 거의 9% 이상 급락을 했고 가상화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뭐 비트코인 가격도 한 4% 이상 급등을 맞아요. 하고 네. 이런 위험 자산들의 가격이 굉장히 빨리 반등하는 걸로 봤을 때에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이제 좀 접어두셔도 될 것 같고 이제 고객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에 대한 어떤 뭐 집중 투자라든지 아니면 리밸런싱 관련된 부분만 지금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물론 이런 리스크가 좀 빨리 비교적 빨리 해소가 그렇죠. 되는 건 네. 너무 다행이지만 우리 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 주말에 약간 합리적이신 분, 왜 항상 이렇게 주말 지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네. 이렇게 일을 그럴까? 이혁진 차장님 맨날 여기 그러니까요. 다크서클 이렇게 돼요. 네. 주말에 한 번도 못 쉬시고. 근데 결국에는 어제 미증시도 동반 모두 상승으로 네. 끝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루 어느 정도 버퍼를 갖고 증시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일을 벌려도 벌린다라는 아니, 물론 그런 건 아니지. 근데 합리적 의심. 합리적 의심이 그렇죠. 들 수밖에 없는. 근데 지금 상황이에요. 오늘 아침발 뉴스 기사를 봐도 트럼프가 이 전쟁을 빨리 끝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다. 일단 국내 여론이 전쟁에 대해서 너무 반대하고 맞아요. 그리고 자기 지지율이 지금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G7에서 빨리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합리적인 의심으로 해보는데 네. 그러면 저희가 조금만 더 글로벌적으로 봐서 여기 저희 오늘 대본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FOMC 얘기를 잠깐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동 긴장이 완화가 되면서 비둘기파였던 사람들도 매파 쪽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매파였던 분이 매파였던 비둘기로. 그렇죠. 네네네. 반대로 9월이 아니라 7월로 좀 이게 인하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살짝 한번 짚어주시죠. 저번 주 목요일에 파월이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었잖아요. 거기서 나온 발언 중에 일부를 좀 들여다보면 지난 3개월 동안의 인플레이션 지표는 굉장히 우호적이었다. 네. 다만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 같으니 관세 정책이 영향을 미친 이유를 좀 보고 정책 대응을 하겠다라는 발언이 좀 나왔었어요. 그런 발언으로 미루어 봤을 때 사실상 뭐 7월은 기준금리 인하가 좀 어렵고 9월 정도부터 연내 한 2번 정도 점도표가 50bp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 2번 정도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어떤 예상이 있었다가 어저께 또 연준 일부 위원들이 뭐 7월에라도 이제 금리 인하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에너지 가격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들었고 휴전으로 인해서
최대한 빠르게 좀 금리 인하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런 일부 의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참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곤란한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FOMC가 이제 7월, 9월, 10월, 12월 총 4번 남았는데 아마 연내 2번 정도 인하를 예상하는 게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하든지 간에 2번 정도 좀 기준점을 잡고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셸 보먼 부의장이 발언을 했고 그 전에는 월러 이사 같은 월러 분이 이사가, 발언을 했는데 이 두 사람 모두 다 매파로 분류되는 분류가 네, 입장이었는데 이런 발언을 했다. 이래서 시장에서는 조금 더 주목도가 큰 것 같고요. 특히 미셸 보먼 뭐 부의장 같은 경우는 진짜 강경 매파다. 뭐 이런 평가도 받았었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이제 계속 너무 압박하니까 네. 그런 영향도 있나 싶기도 한데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그런 영향이었으면 사실 진작 인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진작에. 좀 보고 있는데요. 어.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매파적인 분들은 물가를 가장 걱정을 많이 그렇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물가에 대한 이제 걱정을 좀 줬던 게 관세 그리고 뭐 유가 이런 거였는데 지금 관세 같은 경우도 뭐 유예가 다 되었고 그리고 유가도 뭐 이제 전쟁 합의로 인해서 좀 안정화를 찾을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인하에 대한 이제 환경은 만들어줬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도 있고 너무 지금 7월이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죠. 7월에 당장 인하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음 FOMC 일정을 보니까 이제 네. 7월 FOMC잖아요. 네. 7월 완전히 말에 있어요. 말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그 사이에 나오는 지표들이 진짜로 인플레이션이 네. 정말로 둔화가 좀 확실하거나 고용도 흔들리지 않거나 유가도 계속 안정되거나 이렇게 네. 나오면 7월 인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나? 그럼 증시는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떻게 7월에 이벤트가 하나 더 네. 있는 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관세 협상이 일단은 유예 시기가 7월 초, 7월 초. 중전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극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저는 극적이게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 그래요? 않아요. 오. 네. 또다시 뭔가의 유예가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세요? 변수가 선혜 씨 좀 이야기 많네요. 받아서. 일단은 먼저 지표 부분 좀 말씀을 네. 드리면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PCE 물가 지표가 어차피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사실 얼마 전에 나왔던 5월의 미국 CPI 지표는 예상치를 하회를 했어요. 네. 이제 전월 대비해서는 0.1%밖에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세로 인한 어떤 가격 전가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향후에 이제 기존에는 재고를 많이 쌓아왔던 거 선재고를 이제 소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향후의 지표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1기 때 행태를 좀 보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90일 관세 유예 협상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1기 때는 그 90일 기간이 임박을 해서 한 번 더 연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행태를 좀 보면 어느 정도 낙관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극에 달했을 때 네. 또 관세 협상을 갑자기 결렬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에 충격을 준 경우도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90일 유예 마감 기간이 7월 9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7월 9일까지는 조금 보유 종목의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지고 가고 저희는 7월 9일 전에 일부 수익 실현한 종목들은 수익 실현을 좀 하고 아하. 이제 이후에 불확실성을 좀 보고 나서 다시 접근을 하자라는 식으로 좀 많이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지정학적인 위험 네. 이게 좀 완화가 되니까 다음엔 뭐에 주목해야 될지 그렇죠. 시장이 좀 빠르게 맞아요. 찾아가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밤부터 해서 이틀간 파월 의장이 또 의회 출석이 네.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네. 또 어떤 이슈 좀 짚어볼까요? 저 좀 궁금한 게 그래요. 오늘 이제 지금 증시 국내 증시 잠깐만 한번 보면요, 여러분. 야, 코스피 어제도 3,000에서 왔다 갔다 버텨주는 느낌인데 오늘은 지금 지수만 보면 3,090이 넘어가네요. 3,100을 향하고 있는 느낌이라 정말. 굉장히 뭐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느껴지는데 코스닥 800 넘었습니다. 네, 포커스 네. 800 넘었나요? 네. 이야, 그럼 우리 너무 죄송한데 저희 박수 한 박수 번만 한번 같이 쓸까요? 치고. 아니 광주남매 나오니까 더 잘 되네. 우리 이게. 씨가 네. 박수 치는 일 많으니까 저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다. 네, 제가 현장 뭐 이렇게 MC하러 가서 박수 한번 주시죠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방송에서도 하니까 너무 즐거운데 자 일단은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3,000을 지켜내는 우리 시장 강하다라는 면모가 뭐
G20에서 가장 강했다면서요? 1등. 네, 1등이었다면서요? 2등하고도 차이가 좀 큽니다. 여기서는 네. 이제는 그래. 겸손이 일단 깔려야 되지만 전고점이었던 3,300까지는 언제쯤 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시장의 또 기대감, 네. 또 너무 빠르다 우리 우려감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사실은 7월 9일이라는 어떤 관세 유예 협상 마감 시간 등과 같은 이벤트들이 사실 없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좀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하반기 내내를 좀 전망을 해 보더라도 지금과 같은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게 조금 어느 정도 일부 의견들인 것 같아요. 하반기에도. 네,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은 강세 추세는 조금 이어질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연 정고점을 언제 탈환을 할지까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분위기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다라는 정도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거로는 어떤 뭐 그냥 분위기를 탔다 네. 이거예요? 사실은 이제 네.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더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다고 좋아요. 보는데요. 네. 이제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지금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네. 유동성의 힘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려 있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달러 약세입니다. 아무래도 연초부터 이 미국을 제외한 증시의 성과가 가장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제 달러 자산을 팔고 신흥국 자산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점에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의 흐름이 지속될 것인가 네.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 주말 동안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저는 가장 크게 걱정했던 게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달러가 이를 핑계로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속보로 다시 휴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그렇죠. 이 분위기가 다시 또 일단락됐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두 가지 상황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유동성의 힘 그리고 어제죠 민주당이 5천을 위한 특위인가요? 특위를 만들었죠. 네, 위원회를 네. 또 만들어서 여당 내. 정부의 이 증시에 대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강하고 그렇죠. 그게 또 심리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리님도 시장에 대한 의견 좀 주세요. 근데 시장 같은 경우에 네. 지금 특히 그 코로나랑 좀 많이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코로나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IT 외에서 이 상승을 이끌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순환하면서 네, 맞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또 주도주가 좀 다변화되는 거는 이 주식시장 PER 상승에 좀 우호적인데요. 그래서 네. 이 현재는 PER 상승 및 이제 IT 외에서 주도주 랠리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추가 상승을 위해서 이제 대형주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좋은 증시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잉여 유동성 랠리에 따라서 PER 상승 여력이 더 남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네. 근데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물론 코스피 때 이제 3,300 고점을 깨는 거는 좋은 일이긴 하나 너무 단기적으로 이제 깨게 되면 확실히 조금 더 그런 증시에 대한 부담, 밸류레이션 부담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네. 조금 더 이제 차분히 이런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좀 더 추세적인 상승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을 진짜 남만 이렇게 좋은가? 나만 이런가? 이런 생각으로 보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고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현장에서 네. 이런 섹터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너무 속상해하신다. 안 하는, 움직인다. 부분이 있어요. 네. 뭐 아무래도 2차 전지 그렇죠. 또 최근에는 약간 바이오 업종도 좀 많이 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2차 전지와 바이오 업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감이 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장이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좀 실적이 뒷받침되는 주도주 위주로 시장이 계속 끌고 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가지고 있는 고객님들이라고 하시면 조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주도주로 일부 좀 바꿔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가는 종목이 더 간다 해주셨는데 맞아요. 이게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찼다
찾다가 네. 이 지수가 올라가고 싶은 마음일 때는 네. 이젠 어디가 빈집이지 이런 걸 이제 찾게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좀 가만히 기다려볼까? 뭐 이런 기회를 찾는 거는 전략적으로 좀 별로예요. 그러니까요. 뭐 사실은 최근에 뭐 네이버나 카카오 움직임들이 뭐 정책 수혜와 빈집, 기관들의 빈집 이슈로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가고 있기는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가가 사상 최고치 대비해서 지금 실적이 2배 이상 높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 대비 싸져 있다라는 공감대가 좀 뒷받침되어 네. 있었던 거였고요. 근데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직까지 좀 실적이 좀 뒷받침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이제 업황이 돌아선다라는 기대감이 좀 일으켜져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중국에서 BYD도 전기차 재고가 너무 많이 맞아요. 쌓이니까 네. 막 가격을 적극적으로 인하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업황 자체가 그렇게 뭐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도 2차전지 쪽은 선뜻 손이 좀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2차전지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은 좀 순환매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또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테슬라가 쭉 올라가다 보니까 국내 2차 전지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들도 이제 조금 반짝 상승을 한 게 있는데 이게 우리 시장이 드디어 이제 2차 전지도 올라가는구나라고 탑승을 하면 또 너무 빠른 판단이 아닐까라는 걱정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2부 가기 전에 네. 이건 개인적인 고민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의 고민일 거예요. 그래도 지금 지수가 올라가니까 내 계좌도 전반적으로 올라가네. 자, 그러면 이제 유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진다며. 그러면 순환매가 계속 난 뭘 찾아가야 되지? 유망업종을 발굴해내기가 사실 쉽지만은 않거든요. 두 분이 보고 있는 유망업종 섹터 어디가 있을까요? 이제 사실은 좀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갖지는 못했지만 올해 들어서 엔터 업종들의 주가가 사실 꾸준히 조금 올라오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존의 주도주, 뭐 조선방산, 원전, 삼성전자 제외한 반도체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조금 엔터 업종에 대해서도 슬슬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이따 시간에는 그쪽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엔터 말씀을 해주셨고, 자, 우리 어떻게 나은경 대리님은 어떻게? 네. 저는 좀 더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코스피가 많이 올라오면 가장 네. 좋을 게 뭘까? 저요. 바로 이제 코스피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올라오면 이제 증권주가 가장 좀 좋기 증권주. 때문에 어. 증권주 쪽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렇죠. 시장이 잘 가면 네. 제일 웃을 회사가 어딜까? 증권회사, 증권주 뭐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해자라는 말씀이신데 좋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고요. 세미나 이쯤 안내를 좀 해드릴까요? 이쯤 안내를 갈까요? 네. 아니면 광고 듣고 와서 갈까요? 어떻게? 선택. 광고를 광고 듣고 오케이. 세미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오늘 기분 좋잖아요. 2부까지 함께 해주시죠. 어디 가지 마시고요. 잠깐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채팅창에서도 이제 재훈 씨가 광주 남매라고 이 두 분을 일컬었더니 순식간에 남매됐다. 남매 이렇게, 맞아요. 예, 말씀해 정말 두 분이 주시는데 호흡도 잘 맞으시고. 남매 같은 네, 친근한 사이다. 맞습니다. 남매는 아니에요. 네. 어쨌든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세미나 안내 좀 해드릴게요. 네. 대구로 가죠. 대구로 갑니다. 네. 우리 박지훈 부장님 출격하시고요. 밸류파인더 이충호 부장님은 안 가시고 제가 알기로는 부장님. 이현주 부장님이 함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날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3시부터 함께 하게 되고요. 2시간 동안 국내 주식 투자 전망 또 유망 종목 이야기를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 고민이 다 여기서 이제 풀어주실 내용이에요. 오늘 지금 3093 현재 시간이 넘고 있거든요. 네. 이 코스피 3093이라는 이 지수에서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팔아야 되나?
아직은 못 들고 계신 분들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지? 이런 부분을 오프라인에서 속 시원하게 질문도 하시고 전략 세워주시는 시간으로 대구에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네. 하니까요. 7월 9일입니다, 여러분. 7월 9일. 7월 9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박지훈 부장님과 이현주 부장님이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소는 네. NH투자증권 대구 금융센터에서 진행이 되고요. 벌써부터 아우 대구 안 더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7월 9일 조금 선선하길 바라면서 그래도 또 오프라인으로 나오면은 여러분들 또 시원한 공간에서 네. 여러분들의 이 고민을 또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머리는 조금 더 청량하고 시원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대구 세미나 많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좀 얘기 나눠볼까요? 네. 엔터, 증권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어요. 김대문의 엔터, 나은경의 증권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핵심 포인트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엔터다, 왜 증권이다. 먼저 우리, 맞아, 약간 우리 옛날에 이렇게 싸우게도 만들었어요. 오늘은 그건 아닌데. 네. 네. 둘 다 좋으면 좋겠지만, 네. 왜 김대문은 엔터를 가져왔는지, 대리님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사실 엔터주도 투자 포인트가 심플합니다. 이제 과거 경험을 좀 돌아보면 24년도 4분기에 JYP의 스트레이키즈가 월드 투어 발표를 하고 나서 90일 동안 주가가 한 36% 올랐었어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블랙핑크가 이제 월드 투어 일정을 발표하고 나서 YG의 주가가 또 90일 동안 한 30%대 이상 상승을 네. 했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다 복귀를 했잖아요. 방탄소년단이라는 메가 IP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메가 IP가 이제 월드 투어 일정이 아마 내년 초부터 좀 나올 걸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가 월드 투어 일정이 나오기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서 수익을 좀 노려보자라는 관점에서 엔터주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엔터 산업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구조적인 성장기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가장 큰 수익원 중 하나는 이제 공연으로부터 비롯된 이제 굿즈 같은 MD 매출이 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메가 IP들이 완전히 다 복귀를 한 상황이고 하반기부터 엔터주는 성수기로 진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기 전인 지금부터 본격적인 관심을 가질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탄소년단이죠, 당연히. BTS. 네. 근데 꼭 방탄소년단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BTS라고도 많이 부르기는 그죠. 하는데 갑자기 이 자리에서도 또 방탄소년단으로 이야기가 나왔네요. 다 뭐, 다 맞죠. 쓰는 다 거니까. 맞죠. 네네네. 근데 보통 이제 요즘에 제가 그래서 BTS로 많이 내가 썼었구나 맞아요, 했었어요. 맞아요. 그냥 방탄소년단 그러니까 굉장히 새롭다. 또 오랜만에 듣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어쨌든 엔터 얘기였고요. 네. 증권주 단순하게 시장이 좋으니까 증권 간다.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 이제 그렇긴 한데요. 간단하게 조금 더 핵심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이재명 대통령의 증시 부양 정책이 확실히 기대감이 좀 커지게 되면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이제 후보 시절에 코스피 5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시했던 만큼 이제 당시 당선 이후에 이제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 및 제도를 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어서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고 또한 이 정부가 추경을 통한 확장 재정 정책을 지금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서 이제 유동성도 많아지기도 하고 또 금리 인하가 이제 같이 맞물려서 유동성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확실히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양호한 채권 운용 실적으로 인해서 증권사 실적들이 되게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는데요. 통한채 같은 거를 좀 보면 통한채가 이제 1년 기말 금리가 2분기 들어서 25bp가 좀 하락을 했어요. 이는 전분기 하락폭 대비 이제 큰 편으로 대형사 기준으로 이제 통상 금리 1bp 하락 시에 약 한 1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이제 세전 이 기여 효과가 있는데 지금 25bp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이제 네. 채팅창에는 예전에 그런 어떤 우리 대결 그거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했었잖아요. 그거 기억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감사하게도 기억을 해주시면서 언급을 해주시는데 그때도 한번 대리님 엔터 갖고 오셨어요? 엔터를 작년 제가 하반기에 한번 가지고 왔었었고 지금이 또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억해 네. 주시는 워낙에 분들이 있네요. 걸그룹을 너무 좋아해요. 워낙에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데
엔터 얘기를 하니까 네. 요즘에 제가 이제 넷플릭스에서 뭔가를 하나 보고 있는데 K-팝 데몬 헌터스라는 맞아요. 애니메이션을 제가 집에서 보고 있다가 네. 저희 이제 와이프가 애니메이션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근데 저도 이제 모르게 애니메이션을 뼈가 있으니까. 보다가 빠져들었어요. 왜냐면 그 안에 이제 제작은 아마 미국계에서 하신 것 같은데 우리 K-팝 산업의 어떤 전반적인 문화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아직 보진 못했는데 네. 기사로 봤거든요. 인기가 좀 있나 봐요. 노래가 너무 좋아요. 어. 노래가 너무 좋고 지금 해외 사이트에서도 지금 노래와 짤들이 엄청난 조회수가 나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엔터 산업에 저는 좀 마음이 가고 있는데 네. 왜냐 증권좀 좀 오를 대로 오르고 과열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긍정과 부정 좀 걱정하시는 분들의 뷰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준비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 긍정적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도 자주 언급을 드렸던 메가 IP가 복귀했다라는 게 가장 큽니다. 이제 메가 IP라는 단어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제 투어를 했을 때 총 모객 수가 150만 명 이상 모객이 되는 아티스트 같은 경우를 이제 우리가 흔히 메가 IP라고 불러요. 이제 메가 IP의 월드 투어 일정이 향후에도 이제 계속 확정이 될 것이다라는 점과 더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엔터 산업에서 신인으로 데뷔한 팀들이 한 11팀 정도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평년으로 따지면 3팀에 불과한데 작년에는 유독 많이 데뷔를 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엔터 회사들이 이제 아무래도 비용이 좀 많이 부과가 되면서 24년도에는 좀 어려운 시기를 좀 보냈었어요. 근데 이제 예전과 같은 경우는 신인 그룹이 데뷔를 하게 되면 BEP 달성까지 대략 한 4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기획사들이 워낙 마케팅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져서 빠르면 1, 2년 안에 BEP가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많이 데뷔했던 이런 저연차 아티스트 같은 경우도 올해 메가 IP와 더불어서 엔터 기획사들의 실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엔터 산업이 구조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부정적인 부분은 엔터 산업의 좀 태생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엔터 산업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하면 대표적으로 기획사 사사예요. 그래서 사실 기획사의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좀 분산 투자가 좀 어렵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산업종을 투자한다 그러면 뭐 전차 같은 경우는 현대 로템, 뭐 미사일 같은 경우는 LIG 넥스원 이렇게 어떤 제품을 보고 투자가 가능한데 엔터 산업은 인적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흥행 산업이라는 특성상 굉장히 기획사들의 주가 동행성이 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게 되면 산업 전체적으로 좀 주가가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점도 하나의 꼭 그 고려해야 되는 요소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인적 서비스 기반의 산업의 특성상 실적 추정이 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작년도에 스트레이키즈가 월드 투어 발표하고 나서 JYP 이후에 이제 실적 추정치가 계속 올라갔고 블랙핑크가 월드 투어 발표하고 나서 이제 YG의 실적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엔터 산업은 최근 흐름을 보면 월드 투어 일정이 나오고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고 주가가 급등하고 이런 경향성이 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조금 투자 시점을 좀 고르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엔터 지금 차트를 쭉 보니까 뭐 다른 주도했던 업종에 비하면 약간 부족할 수는 있어도 최근에 그래도 잘 갔네요. 그러니까요. 뭐 네. 사실 관심을 못 받았을 뿐이지 올해 들어서 상반기를 기억해 보시면 관세 회피 업종의 대표적인 맞아요. 맞네. 그리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또 이제 중국과의 어떤 문화 교류 관련된 부분도 좀 강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가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주도주에 비하면 아직 상승률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시점에라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 이제 기대를 좀 받을 때 또 네.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 중국, 네, 뭐 맞아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가 이런 얘기 있죠. 뭐 단골로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살아 있습니까? 사실은 좀 네. 현재까지는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중국 한한령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꽤 지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고 네. 그 전에도 이제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중국 본토에서 공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과 뉴스들은 자주 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갑자기 예기치 않게 공연 일정이 취소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고 이러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지만 최근에 좀 일례의 사례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텐센트 뮤직이 SM 지분,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SM 지분을 다 맞아요. 인수를 해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지금 SM의 3대 주주로 올라서 있고 최근에 텐센트 뮤직의 실적 발표에서도 언급이 된 것처럼 한국의 엔터 기획사들과 협력을 좀 강화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한한령에 대한 해제 부분은 기대감일 수는 있겠으나 현실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조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9월 달에 경주에서 에이펙 회의가 아마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네. 뭐 시진핑 주석의 어떤 참석 여부도 좀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어떤 중국과의 문화 교류 움직임은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게 한한령 해제를 통한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의 중국 본토 공연이 중국의 니즈와도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죠? 이제 올해 양회에서 중국이 가장 크게 천명했던 부분이 네. 내수 경제 활성화가 있었는데 아. 지금 내수 부양의 가장 일환 중에 하나로서 해외 아티스트들의 어떤 공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지방 정부의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니즈와도 맞물려 있다라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현실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미카님이 안 그래도 그 말씀하시기 전에 한한령보다는 중국 내수가 살아나는 게 더 네. 크다고 생각한다. 딱 네. 짚어주셨는데 대리님도 마침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확실히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정상과의 만남 그 자체가 뭔가 기대감을 더 줄 것 같거든요. 엔터 쪽으로는. 네. 증권 쪽, 오늘도 증권 좋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갈 수 있는지는 좀 부담일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증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일단 긍정적인 부분부터 좋습니다. 말씀을 한번 드리면 사실 긍정적인 부분은 단연 실적이에요. 그래서 증권사 이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수료는 이제 거래 대금이 아주 중요한 지표로 이제 꼽히는데요. 6월 일 평균 거래 대금이 지금 증시 호조로 인해서 전월 대비 거의 50%가 증가한 30.9조 원을 기록을 하면서 21년 2월 이후 최대치 수준을 좀 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거래 대금 내 이제 NXT, 넥스트레이드도 지금 30.8%까지 확대되면서 이 넥스트레이드도 좀 활발하게 지금 잘 운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브로커리지 수수료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한 이 대기자금의 성격을 지니는 예탁금 잔고가 좀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21년 연평균 수준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는 투자자들의 이제 국내 증시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서 증권주 흐름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부정적인 거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좋긴 좋아. 근데 너무 많이 올랐지 맞아요. 않냐라는 네. 사람들의 이제 걱정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근 증권주들의 주가가 크게 올라오면서 대장주로 좀 불리고 있는 게 미래에셋 증권이잖아요. 이 미래에셋 증권의 경우에는 PBR이 1.14배까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좀 좋게 보고 있는 게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PBR이 1배까지 올라오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증권주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 정책 실행령이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2000년대 이제 PBR 1배 이상을 봤던 증권주가 11년부터 14년까지 계속 이제 박스피를 거치면서 PBR 1배 이하를 계속 이제 맴돌았던 걸 생각을 하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위해서는 단순히 이 허니문 랠리가 아니라 추세적인 증시 상승이 좀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시장이 올라간 데에는 지금까지 올라온 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크게는 어쨌든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네. 그리고 뭐 신정부의 이 정책 기대감, 그렇죠. 네,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정책 기대감이라는 건 이제 미리 좀 반영된다 이런 게 있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상법 개정이라든지 뭐 이게 진짜로 실행이 되고 추진이 되면 그러니까요. 증권주와의 연관관계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아무래도 네. 상법 개정안이 뭐 통과가 되고 그리고 좀 더 강력한 그런
제도들이 나온다고 하면 증시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증시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이제 브로커리지 기대감만이 수수료가 아니라. 네, 많이 올라올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증권주가 가장 좀 좋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기대감만으로 오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계속 그런 게 진짜 절차가 진행되는 게 보이고 있어서 이번 년 내로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시장도 좋고 증권주도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기대감뿐만 아니라 제도가 마련이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 증권사 IB 영업 활성화와 이자 손익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발행원과 이 IMA 제도 개편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현재 삼성이랑 키움 또 하나 증권, 메리츠, 신한 이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발행업을 못했었는데 이제 네. 발행업 인가를 준비 중이고 이제 한국투자증권이랑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이 IMA 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 26년부터 사업 개시를 좀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이 IMA 영업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자인 만큼 향후 인가를 통해서 기업 금융 활성화로 이제 이자 손익 확대가 조금 더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그 어려운 용어들을 이 증권사들이 네네. 해낸다고 하면 네. 뭐 우리는 뭐가 좋은 거예요? 좀 더 신뢰도가 더 높아지는 건가요? 이제 고객들이 이제 선택이 좀 더 폭이 넓어졌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되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발행어음이 뭐 좀 더 제한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여러 증권사가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증권사들끼리 금리 경쟁을 해서 이제 고객들을 받아올 수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기존의 발행어음 같은 경우는 원금 보장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 IMA 같은 경우는 원금 보장이 또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겠다고 한 금리보다 초과 수익이 날 경우에 초과 수익을 또 지급을 하는 그런 상품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금융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확실히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업종이 있잖아요. 대리님, 이게 가장 탑픽이에요. 증권 업종이. 지금 만약에 산다고 했을 때 수익률이 가장 높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가장 좀 높지 않을까 좀 그래요? 보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 증권주에서도 선택이 좀 중요하긴 해요. 네. 근데 지금 워낙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게 미래에셋 증권이라서 전 미래에셋 증권을 좀 가장 추천을 하긴 하지만 미래에셋 증권을 이제 차트를 보면 고객분들이 많이 부담을 느끼셔서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코덱스 증권, ETF 이런 쪽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네. 지금 사실 닥터케이님도 네. 메롱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여러 정책 기대감 있잖아요. 혹시 이런 게 뭐 실행을 막상 한다 그러면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이슈가 이제 나와버린 거니까 우리가 늘 한국 시장에서 약간 불안불안하게 보듯이 이슈 소멸 뭐 이런 걸지 아니면 실제로 실행이 되니까 더 갈지 이 갈림길인 거잖아요. 근데 더 간다는 입장이세요, 대리님? 그렇죠. 근데 저는 네. 이게 기대감도 물론 지금 증시에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거는 이 유동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유동성을 풀었던,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풀었던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유동성 랠리가 어디까지 가냐는 사실 그 누구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유동성 랠리가 조금 더 이 증시에 반영이 많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두 분이 말씀하신 증권과 엔터를 제외하고 나서 또 두 번째 네. 픽이 있다면은 하나씩만 더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이 엔터 쪽이랑 연관을 해가지고 맞아요. 같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 계속 오늘 대문 씨와 함께 갖고 있는데. 근데 예전에는 어. 화장품을 우리 나은경 대리님이 또 그래요. 갖고 와서 열심히 싸워주셨었거든요. 그 두 분께 다 화장품. 그죠? 왜냐면 제가 좀 알아보니까 중국 하면은 사실 엔터뿐만 아니라 우리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도 있잖아요. 사실 이유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유는 비슷한데 이번에 중국 6.18 쇼핑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판매 호조가 괜찮았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어가지고 앞으로 중국과의 개선이 있으면 더 좋아지겠는데? 라는 거. 공부 잘했죠. 사실 제가 실제로 지점에서 고객님들께 어떤 업종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이번 달 초부터는 화장품을 사실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전에 이제 저희 나은경 대리님이
아침에 투자에서도 화장품 맞아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도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화장품 업종이 하반기에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하겠구나라는 데 공감을 좀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아모레나 LG 생활건강으로 비롯된 화장품 산업의 부흥은 아닐 것 같고 이제 다시 말해서 중국 시장을 보고 투자할 때는 지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요? 네. 지금 화장품 산업을 좋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당연히 미국을 깔고 가면서 유럽 시장에 새롭게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리콘투라는 플랫폼이 미국에 직접 진출을 해 있고 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 APR이라든지 이런 뭐 메디큐브 같은 브랜드들이 실제로 유럽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과거 중국 시장이 열렸을 때 아모레퍼시픽이 PER 기준으로 거의 한 30-40배까지 올라갔었었는데 지금 APR이나 이런 것들 보면 PER이 한 20배 한 중후반 정도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과거에 중국 시장이 개화됐을 때 움직임 포텐셜보다 지금 이제 유럽 시장이 열리고 있는 어떤 그런 포텐셜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화장품 업종도 엔터와 더불어서 하반기에 주도주의 후보군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을 좋다고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해 주셨던 우리 네. 나은경 대리님이 지금 상태에서의 화장품 업종에 대한 입장은요? 화장품 같은 네. 경우는 워낙 이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실적이 워낙 동반이 되기 때문에 뭐 실적 기반으로 해서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가장 이제 화장품에서 좀 집중해야 될 점은 기존에는 이제 미국에서 온라인 쪽으로 이제 진출을 많이 했었는데 네. 오프라인 쪽에서도 이제 계속 진출이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근데 미국 이제 뷰티 시장을 좀 보시면 온라인의 비중이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90%를 차지하는 이 오프라인에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은 확실히 좀 더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리님께서는 화장품 말고 다른 토픽으로는 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섹터가?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업종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 점을 설명드리면 지금 이제 저는 하이닉스를 좀 좋게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업종으로 말씀드리면 반도체라고 네.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반도체인데, 그렇다고 하면 삼성전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업종보다는 이제 하이닉스 쪽으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오늘 네네. 저희가 상승세만 봐도 삼성전자는 4%가 좀 안 되는데 야 하이닉스가 저는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시총 참 2등인데. 7.5%가 한 번에 또 올라가더라고요. 네. 이런 또 차이도 보여지는데 이유가 좀 있을까요? 요즘에 최근에 증시 상황을 보면 가장 이제 트렌드가 이 저평가된 종목들을 이제 많이 올라가는 다시 이제 고평가로 만드는 그런 게 보이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하이닉스는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는 많이 지금 못 올랐으니까 맞아요. 이게 네. 또 저평가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긴 해요. 근데 이번에 하이닉스 영업 이제 이 실적 전망치를 좀 보면 이번 연도에 삼성전자를 지금 제치고 영업이익이 더 크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근데 이익 추정치가 지금 더 큰 기업이 삼성전자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이 좀 되고요. 네.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밸류에이션 부담은 더 적다.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가 훨씬 더 좀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 않아도 네. 뭐 엔터도 좋고 화장품도 좋고 증권도 이제 좋고 뭐 다 좋은데 네. 반도체 어쨌든 이게 대형주 위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하이닉스를 또 뽑아주셨고 저는 하이닉스는 제품을 떠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20층 전에 좀 내렸기 때문에 빨리 내리. 야, 참 진짜 보면은 와 오늘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날아간다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뭐 사실 요즘에는 워낙 안 좋은 업종을 말하기가 그렇죠. 어렵고 네. 뭐 모든 주식들이 다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말하기가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반도체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제외한 반도체가 여전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수를 끌고 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누구 중 하나는 끌고 가야 되는데 하이닉스가 움직임은 더 클 것이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나은경 대리님과 의견을
똑같이 가져가고요. 네. 이제 대형 결국에는 코스피가 간다라고 하면 여전히 이제 대형주. 사실 대형주 중에서도 못 오른 종목들도 좀 있어요. 뭐 현대차라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대형주 후보군 중에 하나는 소프트웨어 대장주인 네이버를 좀 관심 있게 최근에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계속 이제 이런 평가를 받으니까 네. 사실 그렇죠. 분석을 다 정확하게 해주시겠지만 안타깝긴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3.8%가량 지금 올라가면서 6만 200원 기록하고 있는데 6만 원 넘었어요. 그래도 네. 예, 좋습니다. 5만 원대로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긴 맞아요. 하고 저희가 네. 지금 뭐 저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선혜 씨랑 얘기하지만 지금 코스피가 3,905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를 하고 있는데 네. 3,000선에는 좀 안착을 한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어요. 3,096선 네, 지금 2.7% 오늘 올라주고 있는데 사실은 3,100포인트까지 한 얼마 안 남겨두고 있었거든요. 아까 9점 몇이었어. 그래가지고 예. 우리가 구실을 또 하고 있었지. 저 근데 진짜 됐으면 약간 바로 좀- 대문 씨랑 춤 한번 이렇게. 아이고 다행이네요. 약간 좀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코스피 계속해서 80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상승장 보여주고 있고요. 네. 코스닥도 800 찍고 지금 799선 머물러주고 있지만 1.9% 계속 상승하네요. 자, 여기서 기분 좋게 또 두 분 보내드리고 네. 다음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 분 정말 네. 오늘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원래 준비한 내용은 중등발 네. 리스크 관리였는데 아니 다행이죠. 못하게 돼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우리 시장에 또 호재가 됐고요. 그러니까요. 김대문 대리님, 나은경 대리님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고 또 다음에 모셔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침엔 투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 상황 잠시 또 전해드렸고요. 네. 세미나 안내로 좀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인천 세미나 안내를 좀 해드릴까요? 어제 다녀가셨죠. 이혁진 차장님과 구혜영 차장님 이 조합으로 인천에서 한 번 더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날짜가 언제예요? 날짜는요. 네. 7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NH투자증권 인천금융센터에서 진행이 됩니다. 일전에 저희가 인천에서 한 번 했는데 맞아요. 그때도 반응이. 정말 반응이 뜨거웠다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정부 출범 이후에 하반기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망 종목 분석 같이 해드리고요. 채권 투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채권 투자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혁진 사장님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실제 오프라인 세미나 이제 지금 활발하게 해주고 계시는데 분위기가 좀 네. 진짜 뜨겁대요. 정말로. 그래서 좀 빠르게 신청해 주시고 직접 가서 방송으로 할 수 있는 얘기보다는 조금 더 실전적인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먼저 세미나니까. 제안을 하는 거 어때요, 선혜 씨? 그러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세미나를 오프라인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거를 좀 모아가지고 연말에 정말 고급진 세미나를 한번 여는 거예요. 자꾸 큰 그림 그려요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씩 이렇게 예, 하나씩. 우리 어쨌든. 선혜 씨 네. 오고 저 오고 해가지고 뭐가 됐든 네.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시장도 그렇고 세미나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링크 통해서 남겨두겠습니다. 신청 많이 해주시죠. 자, 코스피 3095선, 코스닥 799선 확인하면서 저희는 내일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